네, 금융업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채무영수증 이어갑니다. 여러분 TV 광고나 스마트폰에서 땡땡 저축은행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주변에서 그게 뭐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줄 금융계의 효자손이세요. 여민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민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의외로 저축은행이랑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은행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저축은행은 예. 일반 제일금융권 은행과는 다르게 그냥 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저축은행은 이름 그대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축보다는 사실은 대출 광고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저축보다 대출을 더 독려하게 되는 거죠? 네, 금융사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금융사의 그 예대 마진, 즉 예금과 대출 이자의 그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융사들이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대 마진, 즉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기관도 보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금융기관의 종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그 종류와 역할에 따라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은행은 우리가 예금과 적금의 수신 업무, 그리고 자금 대출과 어음 할인의 여신 업무, 그리고 환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이 밖에도 유가증권 투자나 그리고 카드업, 그리고 결제 대행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제1금융권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이 제1에 해당이 되고요. 네. 제2금융권은 그럼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1금융권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은행 많이들 네.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상업적인 은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은행은 우리가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우리가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행 등이 많을 텐데요. 지방은행 등을 통틀어서 제1금융권 은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에 앵커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N사 협동조합, S사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그 조합으로 인가된 곳들을 주로 제2금융권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은행 등 은행 명칭이 속한 곳을 중앙의 소속으로 은행, 그러니까 즉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 이게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금융사 명칭 뒤에 은행, 조합 이게 붙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은행이냐 아니냐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상업적인 은행 면에선 크게 기능적인 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행법이 적용을 받느냐, 적용을 받지 않느냐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법적으로 제재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 저축 상품 등의 금리가 제1금융권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도 제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높은 거네요. 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그 조달 금리 차이, 은행 내부 기준 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네. 이 금융권 기관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그 대출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2금융권은 은행이 전문적인 그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서
이제 생겨난 금융 업무 보완 기간인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캐피탈, 그리고 보험, 증권, 투신사,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무슨 금고, 무슨 협동조합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보험은 좀 따로 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네요, 금융권에. 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지급받아서 그 돈을 이제 대출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투자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생명보험은 뭐 질병, 상해, 퇴직 이거 위험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제2금융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 기간 경과 후나 만료 후에 보험료가 그 가입한 보험 가입자에게 100% 지급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정액 보험주의를 띠고 있어서 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저축기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손해보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같은 네.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은 장래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으로 사고나 어떤 사망 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 기간에 이제 비포함, 금융기관에 종종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 업체에 시달리는 장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대부 업체는 어떤 금융권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제3금융권? 네, 대부분 제3금융권이라고 통틀어서 요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겨난 용어인데요. 즉 대부업 하면은 흔히들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왠지 하시는, 무서울 것 같고. 그래도 금융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금융권은 대부업은 즉 기타 금융기관과 다르게 저축이나 다른 기타 금융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3금융권은 제1, 제2금융권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3금융권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요.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금리 폭탄이잖아요. 이거 안 맞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3금융권 대출을 받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천천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1금융권이 안 된다고 싶을 때 그냥 바로 제2, 제3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1금융권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차분히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3금융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 상품 전에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홀씨 대출, 사이돌,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상품 등까지 이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시는 과정을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또 정부 지원 상품이 내가 좀 할 만한 게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저에게